안녕하세요. 1월 14일 금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시세가 연일 하락하면서 일부 대형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코인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대형 투자자에게 시세가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19 이후에 암호화폐와 주식의 연관성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두 자산군의 상호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과 주식이 같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진 건데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와 투자자들이 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도입을 늘린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로 중앙은행이 자본시장의 유동성의 공급을 늘리자 개인과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가 늘었는데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주식이 함께 이 주요 투자 수단으로 편입됐다는 그런 설명인데요. 이렇게 상호 연관성이 높아졌을 때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식시장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금융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터키 리라화 폭락 속에 터키인들이 비트코인과 테더코인 등 암호화폐를 쓸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터키 주요 거래소 3곳에 리라화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액은 하루 평균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1,3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가을에 리라화를 이용한 테더코인의 거래액은 달러와 유료를 이용한 거래액을 앞질렀는데요. 터키에서 이 암호화폐 투자 러시가 일어난 이유로는 리라화 가치 하락 그리고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달러 대 리라화 환율은 작년 12월 초에 연초 대비해서 46% 폭락했습니다. 반면 이 달러와 연동되는 암호화폐는 작년 11월 초까지만 해도 연초 대비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터키인들은 자신의 소득으로 구매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리라화를 던지고 달러와 금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을 운영하고 있는 위메이드가 자사 암호화폐 위믹스를 수천억 원대로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죠. 이 가운데 회사 측은 이 매도 대금은 인수합병 등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위해 사용했다면서 위믹스와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서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 단기간에 대량 매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에 분산 매도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위믹스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들은 이미 위믹스의 백서를 통해서 공유가 다 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위메이드는 선제적으로 위믹스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수조 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거래소 V글로벌의 대표와 운영진에게 검찰이 법적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함께 2조 원대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해서 투기 심리가 고조된 점을 악용해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노령층이나 고용이 막막한 청년층을 속였다면서 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한편 거대한 조직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약 5만 2,400여 명 상대로 무려 2조 2,200억 원가량을 속여서 빼앗고 또 피해자들은 해당 투자금을 노후 자금이나 자녀의 결혼 자금 등을 위해서 보관하던 중 손실을 봤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또한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금융사기 범죄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보기 드문 사례로서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ICT 전문 기업과 전문가들과 함께 메타버스 원팀을 출범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확장현실, 블록체인, NFT, 콘텐츠, 클라우드 등 각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13개 기업과 전문가가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ICT 기술의 융합 트렌드를 주도하고 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인데요. 협약에 따라서 롯데홈쇼핑은 이달 중에 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전략 수립과 신기술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 이후에 내년까지 통합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메타버스, 빅데이터, AI 같은 신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도입하는 등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067건의 정보화 사업에 총 3,459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서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에 총 사업 비용 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 시의 메타버스 자체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이어 시장 전반에서 이 빅데이터와 AI,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분야 677억 원 투입하는데요.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신개념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서 시민 생활 전반에 걸쳐 이 편의와 또 효용성을 높여나가는 모습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코너 속의 코너, 코인을 무는 이야기, 코코모 시간입니다. 안녕, 지난주에 이어서 돌아온 코코무 코인형이야. 안녕, 난 코인 누나. 우리에게 코인계의 전설로 내려오는 인물이 한 명 있어. 작년 암호화폐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코인 본자, 바로 원유띠야. 오, 알지. 그럼 오늘은 원유띠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볼까? 그래? 때론 지난해 8월이었어. 8월 1일 DC 인사이드 차트 갤러리에 글 하나가 올라왔어. 글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 다름 아닌 8월 한 달 투자를 정산한 차트와 내용이 담긴 글이었어. 뭐 누구나 투자 정산 차트 정도에 올릴 수 있어. 그치. 근데 해당 액수가 갤러리 사람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했어. 얼마였는데? 총 시드 금액이 1,570억 원이었어. 뭐라고? 1,570억? 근데 31일에는 2,340억 원이 된 거야. 뭐? 즉 수익률만 약 49%를 달성한 셈인 거야. 와. 원유띠는 해외 코인 거래소로 유명한 바이낸스에서 8월 1일 60억 원의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어. 와. 그러면 31일 기준 얼마나 불어났게? 한 300억? 300억? 아쉽다. 정답은 220억 원. 그랬구나. 너무 배 아프긴 하지만 수익률만 약 260%를 달성했어.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야. 지난해 10월 원유띠는 또 차트 갤러리에서 9월 정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 마지막 정산이라는 말과 함께 차트 한 장에 포스트한 거야. 이는 저번 액수보다 더 오른 2,9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찍혀 있었던 거야. 아니 2,910억 원?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유띠에게 비법을 그렇게 전수해달라고 무수히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최근 Q&A를 통해서 자산의 비법과 노하우도 공개했었어. 다만 최근 원유띠의 글들이 차트 갤러리에서 모습을 감춰서 그의 행방은 도저히 알 수 없어. 일단 내가 아는 것부터 설명해 줄게. 원유띠는 최근 본인 나이를 밝힌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20대 초중반이라고 하더라고. 작년에 24살이었으니까 올해 딱 25이겠네. 근데 이것도 사실 루머일 뿐이야. 혹시 알아? 50대 아저씨일지 아니면 어린 나이에 투자를 하는 영재일지. 아니야, 젊은 사람 맞을 것 같아. 그치. 또한 요즘 MBTI 핫하잖아. 그치? 원효띠의 MBTI는 INTP라고 하더라고. 본인이 밝힌 거야? 그렇대. 오. 그래서 우리 MBTI 박사님, INTP의 특징이 뭐죠? 내가 또 MBTI 박사지. 내가 분석했을 때 이 INTP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없는 재질이야. 하지만 연구형, 분석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트를 분석을 해서 돈을 벌었을 확률이 높아. 이 INTP의 특징이 굉장히 조용한데 비판적이고 또 객관적이야. 무슨 말이냐? 감정에 쉽게 휘몰아치지 않아. 이 개미들처럼 막 감정이 동요해서 투자하고 빠지지 않는다는 거지.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야. 감정 기복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자기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나 그래가지고 거야. 그리고 자신에게 대해서 말이야.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않아. 자기 가는 것만 하는 거지. 어때? 역시 박사님. 박수. 그리고 원효띠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아이즈원과 최근 아이브라는 걸그룹에서 활동 중인 장원영이더라고. 아, 너무 이쁘지. 그치. 25살의 장원영 광팬. 그치. 그리고 최근에 원효띠가 여친도 생겼대. 와. 그의 여친분도 참 대단한 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빗에서 5,000원으로 1억을 만들었다 하더라고. 원효띠가 도와준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어떻게 그치. 5천원 1억을 만들어? 그러니까 심지어 5,000원도 바이빗에서 이벤트로 받은 돈이어가지고 사실상 빵원에서 1억을 만든 거야. 우린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혹시나 원효띠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줘. 원효띠 만약에 우리 영상을 봤다면 인증샷이나 댓글에 남겨주세요. 친하게 지내요. 오늘 준비한 코코무는 여기서 끝이야. 장안의 화제인 코인 본자 원효띠는 과연 누구일까? 내 동생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의 연구에 따르면 2027년에는 이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으로 보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도 함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정오에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차트 리딩과 소통의 시간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